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제가 어느 필드로 왔을까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또 낚시의 계절, 또 수로의 계절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수로에서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매년 가을마다 또 수로 낚시가 좋은 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멋진 가을의 붕어 만나보려고 수로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올해 초여름이었나? 하여튼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던 곳인데 또 한번 와봤고요. 느낌적으로 여기가 나올 것 같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움직이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와봐야겠다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조행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 그대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시기마다 어디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 봤고, 지금 좌대를 설치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내림 낚시를 준비해 봅니다. 자, 오늘은 18척의 낚싯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심이 얼마 정도 나올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저 왼쪽에 그 파라솔 있는 그쪽에서 제가 낚시를 했을 때는 한 2m 한 3-40 정도 나왔었는데, 그 정도 수심을 예상하고 지금 낚싯대를 펴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심이 너무 안 나오긴 했었어요. 아무튼 자, 오늘은 채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채비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낚시를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수심이 왔다고? 자, 수심을 체크를 했더니 수심이 1m 50 또 겨우 나오네요. 좀 아쉬운 수심이긴 한데 앉았으니까 한번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밥을 만들고요. 글루텐 잔분이 많이 남을 수 있게 그렇게 밥을 만들어서 이 흐름이 있는 수로에서 그 풀림과 또 잔분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낚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떡밥이죠. 자, 오전에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18척으로 내림 낚시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슬로프를 한 2목 3목 정도 좀 많이 주고 바닥에 완전히 두 바늘을 붙이는 낚시를 했는데, 자, 지금 찌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한 30분 정도는 저렇게 흐름이 없었습니다. 낚시하기 굉장히 편한, 그러니까 내림 낚시하기 아주 편한 흐름이었는데, 불과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대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류의 수준이 슬로프를 많이 줘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바닥에 두 바늘을 대도 저렇게 그냥 줄줄 흘러가 버립니다. 대류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저게.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대로는 낚시가 힘듭니다. 사실 저기에서 찌를 좀 무겁게 맞추고 슬로프를 더 많이 주고 낚시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자, 이렇게 대류가 셀 때 내림으로 대응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떡밥이 한 곳에 집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붕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붕어들이 밥을 쫓아오더라도
뭔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림낚시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비를 변형을 했습니다. 뭐 편납을 조금 무겁게 감아가지고요, 편납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찌도 중통 낚시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지금 제가 꽂는 찌가 미터 낚시용 찌인데요. 몸통이 이제 좀 대류 낚시를 하기에 굉장히 좋죠. 네. 대략 푼수는 한 6, 7푼 정도 되는데, 네, 짧은 찌, 중통 낚시할 때는 짧고 좀 저부력의 찌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 낚시용 찌를 튜브톱입니다. 네, 잘 보이는 이 찌를 중통 낚시용 찌로 바꾸고, 자 이제 찌 맞춤도 저 찌의 한 150% 정도 되는 부력으로, 네, 해서 던졌을 때 천천히 잠길 수 있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심 측정을 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쿵 하고 떨어지죠. 자, 저렇게 쿵 하고 떨어졌을 때 봉돌은 바닥에 완전 붙어 있고 목줄은 앞으로 쭉 뻗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흐르지 않아야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계속 밥이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붕어가 왔을 때 그 밥을 먹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올림 낚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은 올림 낚시보다는 조금 더, 네, 그 붕어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붕어가 입질하는 시간을 쉽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면 찌가 살짝 올라오는데 되게 챔질을 합니다. 이 중통 낚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찌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둘 다 챔질을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입질이 표현이 안 나오고 물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지금 허챔질이 한번 나왔고요. 자, 이렇게 중통으로 바꾸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채비의 변화가. 자, 지금 이번에는 내려가는 입질 쭉 빨고 들어가는데 또 허챔질. 자, 계속 허챔질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붕어인데 이거는 채비를 좀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바늘을 큰 바늘로 썼었는데 7호 바늘로 바꾸고요. 목줄을 좀 길게 주던 거를 한 25에 32 정도로 해가지고 목줄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늘, 작은 밥, 그 다음에 조금 짧은 목줄로 그 붕어가 먹고 들어갔을 때 표현이 바로바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후킹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채비를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허챔질이 3번에서 4번 정도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붕어가 들어왔는데 무언가를 맞춰줘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채비를 변경하고 기다려 봅니다. 히트! 자, 채비를 바꾸고 나서 깜빡 하는 그 입질에 붕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요 입질에 붕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붕어들이 굉장히 얕게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중통이지만. 어쨌든 채비 변경 후에 잡아내는 이 수로 떡붕어, 힘이요, 한번 걸면 그냥 치고 달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어우, 38. 대떡이 여기다 있었네. 요거는 점입질인데요. 시원하게 빠는 거 다 헛방이요. 자, 항상 중통할 때 얘기를 드리지만 캐스팅은 풀 캐스팅으로, 네, 일자로 쫙 펴지게 던져 줘야 되고, 뭐 중통도 뭐
찌를 어떤 찌를 쓰느냐, 또 부력을 얼마나 맞추느냐,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작은 찌로 좀 기본적인 중통 맞춤으로 하고, 목줄은 지금 제가 세팅한 정도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일단 바꾸고 나서 붕어가 나왔습니다. 히트! 자, 이번엔 들어 올리죠. 힘새가 아주. 자, 한 마리 잡고 바로 연타로 나와주네요. 아, 확실히 붕어가 있었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아요. 우유. 어휴, 대가이요, 대가이. 오야, 어야. 와, 붕어 어깨가 대박입니다. 어우, 이런 거 잡으러 오는 거죠. 네. 아, 어깨. 자, 이렇게 채비를 바꾸고 또 바꾼 채비에서 좀 더 예민하게 갔을 때 입질의 표현이 나와주고, 그 표현으로 지금 붕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찌를 자세히 보시면 이 대류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 중통을 했는데도 그 찌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울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림 낚시는 사실 입질 받기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뭐 받아도 뭐 1시간, 2시간에 한 마리 겨우 될까? 네. 근데 이럴 때 중통으로 바꿔서 떡밥을 딱 그 자리에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야, 지금 저거 입질인데 입질이 너무 빠르고 약해서 제가 채질을 못했습니다. 저거 기다리면 들고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기다려 보죠, 제가. 히트. 일단 뭐 걸면 앞으로 치고 달리니까 피아노 줄 소리가 역시 떡붕어. 자, 제가 말한 대로 깜빡하는 입질. 저거 못 채면은 저렇게 들어 올립니다. 예. 어우, 좋아요, 좋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입질이 엄청 약하고 순간적이고, 그거 못 채면은 내림은 얄자로 쉽지 않아.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붕어들은 들어와서 놀고 라이징을 하는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뜨지 않습니다. 저기압이 강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먹이 활동이 강하지 않아서 한 2마리 잡고 나면 맹하고, 옆에서 21척 좀 긴 대로 고기가 좀 나오네요. 네, 저도 그래서 일단 긴 대로 좀 바꿔 봅니다. 역시나 뭐 중통 채비로 세팅을 할 거고요. 자, 21척으로 바꾸고 첫 번째 캐스팅입니다. 유속이, 자, 대류 보세요 지금. 네, 찌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죠. 자, 21척에 수심 1m 50.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 네. 히트. 자, 21척으로 던지자마자 나온다고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자, 긴대로 바꾸자마자 아주 약한 입질에 또 한 마리 나오네요. 으자. 자, 지금 네. 제 채비가 그렇게 막 둔한 채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떡붕어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잘 먹지도 않고. 야. 아, 모래무지. 왜 모래무지가 나오는 거야? 있는데 잘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떡붕어라는 그 종 자체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가 바짝 떠주면 좋은데, 자, 그래서 목줄을 한 10cm 정도 늘려봅니다. 중통이지만. 흘러야 입질이 좋은데 안 먹네. 자, 오후로 갈수록 대류가 없어지면서 더 입질을 안 하네요. 원래 수로붕어는 대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줄을 늘리고 또 기다려 봅니다. 히트. 와, 이번에는 입질이 아주 좋아요. 토종. 이제 토종 붙을 시간인가 보다. 뭐라도 나와야지. 어우, 토종도 뭐. 오후가 되면서 토종붕어가 또 붙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회유하는 붕어가 좀 다르긴 하니까요. 히트. 자, 이번에는 그냥 밥이 내려가자마자 그냥 막 받아 먹어 버리네요. 네. 힘새가 굿입니다. 굿. 자, 찌의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토종. 제가 찌 맞춤을 조금 더 예민하게 맞췄습니다. 토종 지대로 붙었네. 사이즈 좋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중통 찌 맞춤은 쿵 하고 떨어졌다면 지금은 아주 천천히 거의 0점에 가까운 찌 맞춤으로, 왜냐면 지금 대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변경해 주면서 낚시를 하는 게 이제 재밌거든요. 히트. 입질. 이 100% 떡이요. 휘새는 좋아요. 자, 이렇게 하루 낚시 와서 재밌는 낚시, 손맛, 이게 낚시의 매력 아닙니까? 역시 떡이네요. 떡이구나. 떡이유 떡. 떡이유 떡. 자, 낚시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떡붕어와 토종붕어가 내림에서 입질의 폭이 항상 좀 차이가 납니다. 항상 보면 토종붕어는 입질이 좋고요. 떡도 좋을 땐 좋은데 대부분 이제 약할 때가 많고. 히트. 자, 입질 좋죠. 뭘까요? 토종이죠. 야, 토종. 자, 오후가 되면서 토종이 좀 많이 붙었고요. 이렇게 또 하루 정말 재밌는 낚시 하고 돌아가네요. 수로에 좀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마리수와 재밌는 낚시 보여드려야겠습니다.